지금 저희가 영상으로 보내드렸지만 김병민 박사님 3시간 동안 저 폭행이 계속됐다고요. 3시간 30분 가까이 저 남편이 아이가 있는 앞에서 폭행을 했는데 폭행을 한 이유가 황당합니다. 치킨을 시켰다. 그러면 치킨을 먹어야지 왜 음식을 만드느냐 라면서 폭행을 해요. 말이 됩니까? 여기는 베트남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치킨이 먹고 싶어서 치킨을 시켜서 먹었으면 아내가 만든 밥은 아내가 먹든 같이 먹을 수 있는 거지 그것을 폭행의 원인이나 동기로 이어질 수 없는 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요. 일단은 저 안에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에 대한 빌미를 뭔가 찾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술이 많이 취했기 때문에 여기서 본인의 의지와는 다르다라고 얘기했지만 저 정도의 폭행 장면들을 보게 되면 어느 날 우발적으로 일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예. 저 어린아이 자세히 보면 귀저귀를 차고 있잖아요. 기저귀 차고 있어요. 저희 막내 아이가 딱 저만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말에 대한 의사소통이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엄마 아빠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내용들은 다 알아들을 수 있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충분히 인지가 가능합니다. 저 아이가 우는 과정에서도 남편은 폭행을 그치지를 않았고 마지막으로 저 남성이 한 말이 뭡니까? 재워. 아이는 아이에 대한 양육은 나의 관할 구역이 아니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선을 긋은 것으로 보는데 이 여성이 한국으로 입국해서 같이 생활하게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 임신을 하고 베트남으로 건너가서 초기 출산과 양육을 아마 저 베트남 여성이 다 도맡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초기 100일부터 한 도리대 때까지는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수반되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사랑으로 아이를 키우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서 일어나게 되는 아이의 울음소리나 이런 부분들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저기에 대해서 지금 아이가 울고 있는 상황을 내 아들이 힘들어서 운다라기보다는 귀찮은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요. 결국은 모든 것들을 아내가 다 도맡아서 이 베트남 여성이 아이를 안고서야 울음을 그치게 되는 과정, 그리고 재워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의 어떠한 자격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저 베트남 여성이 정말로 끔찍한 폭력을 견디다 못해서 휴대폰으로 간신히 카메라로 영상을 찍어서 베트남에 있는 지인에게 동영상을 전송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된 것이지 만약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저 폭력을 감내해만 했다면 저 여성도 마찬가지고 정말 굉장히 중요한 성장이 있어야 될 저 아이 같은 경우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피해를 고스란히 다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긴급 체포가 됐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법이 허용할 수 있는 모든 최대치의 범죄 속에서 정말로 할 수 있는 사회적 격리, 처벌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사법당국의 정의가 좀 제대로 구현돼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해당 남편과 아내의 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내용도 취재가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남편이에요. 김 씨. 술 마신 상태에서 이성을 잃고 폭력을 휘둘렀다. 미안하다. 그러니까 술 핑계 대고 있는 거죠. 아내는 행복을 꿈꾸던 신혼생활이었는데 아들을 위해 이혼하겠다라고 어려운 결심을 했습니다. 문제는 베트남에도 이 영상이 공개됐어요. 베트남의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베트남 여론 부글부글. 박항서의 나라가 이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한국 남성들이 베트남 여성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한국이 정말 미쳤다. 한국 남성들은 편협하고 가부장적이다. 가정폭력은 빈번한 일이 아니더냐. 당장 이혼하고 베트남으로 돌아오라. 가난하게 살더라도 악마 같은 사람과 사는 것보단 마음이 편하다. 모든 한국인들이 박항서처럼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 하는 댓글이 지금 달리고 있는데 박정아 대변인. 같은 한국인으로서 베트남 국민들에게 상당히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고 베트남 국민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도 이해가 다 됩니다.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당연하다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참 부끄러워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한 10여 년 전쯤에 저런 비슷한 일이 또 있었어요. 10여 년 전쯤에 저런 비슷한 환경 속에 있다가 베트남 친구가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어서 당시에 있었던 우리 베트남 대사, 제가 좋아하는 박석환 대사를 기억하고 있는데 그 양반이 오토바이를 타고 친정을 가서 친정 부모님들한테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도 또 한 번 이런 일이 다시 생겼다는 거는 우리 사회가 먼저 조심하고 반성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깝고 아쉽고 미안한 일이지만은 우리 국민 모두가 다 베트남 국민들한테 저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 우리 베트남 국민들 다소 불편하고 화가 나더라도 우리 박항서 감독 생각하고 그다음에 한류 생각하고 그동안 한국과 베트남이 맺었던 우정 생각해서 이번에 다시 한번 넓은 마음으로 좀 이해를 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우리 저 신랑들도 다
다시 성숙하게 신부들 아끼고 사랑하고 알콩달콩 살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다 좀 보듬을 테니까 이번에 너무 베트남 국민들 화내지 말고 한번 용서해 주기를 제가 대신해서 좀 사과를 드립니다. 예. 변호원 변호사님, 이 남편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처벌이 가능한 거예요? 상습적인 상해라고 하더라도 일단 상해 정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물론 시청자분들은 공감하실 수 없겠지만 대략 1에서 2년 사이 정도 징역이 나올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이제 젊고 현재 이제 구속된 상태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상당히 중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마 나이가 36살 젊은 걸로 봐서는 부모님들도 있을 거고 또 원룸 보증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을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의가 될 것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제 베트남 여성분이 이제 워낙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법원에서 피해자 국선 변호인이라든가 아니면 법률 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혼소송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위자료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형사합의 과정에서 약간의 또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우리가 이제 진심으로 마음으로 사죄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우리 이제 관계 당국에서 보호를 해주고 한국 법에 따라 충분히 보호를 받아서 아이와 함께 새로운 집을 마련해서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마 베트남 국민들께 더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우리 국민들, 그리고 베트남 국민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이 베트남 부인분과 또 아들, 우리 정부가 잘 챙길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보살피겠습니다. 베트남 국민들께 이 말씀 드리면서. 그런데 이주 여성들 중에 폭행 피해를 받는 사례가 상당히 조사해보니까 많다는 겁니다. 박용진 의원님, 10명 중에 4명이 지금 42.1%, 그러니까 가정폭력 경험이 있는 것으로 지금 조사되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놀랍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바꿔야 될 인식이 여러 가지로 보여주는데요. 우리도 지금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이주 여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저분들이 왜 이주 여성이에요? 한국 사람이지. 한국 사람이다. 피부 색깔, 머리카락 색깔과 언어의 부자연스러움 이런 걸 가지고 외국인으로 나누고 우리 안에 칸막이 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홍나 소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 출생 여성들이 해외로 나가서 미국 가서 결혼해서 살고 일본 가서 결혼해서 살면 일본 사람이고 미국 사람인 거예요. 한국 출신에. 미국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에요.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처럼 머리가 검고 동양인 눈도 작고 이렇게 하더라도 미국을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미국에서 공부했고 미국에서 나와서 미국에서 공부했고 이렇게 가면 예. 미국 사람으로서 미국을 위해 충성하지 한국을 위해 충성 안 합니다. 그분들한테 왜 부모의 나라에 충성하지 않느냐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아이를 낳아주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머리카락과 피부 색깔이 다르면 자꾸 왜 너 어디서 왔니 물어본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장 요즘 활발하게 혹시 아실 겁니다. 활발하게 모델 활동하고 있는 고등학생. 예. 고등학생인가요? 한영민? 한현민 군. 한영민 군. 피부 색깔이 검습니다. 그러나 나 한국 사람이다. 한국말 너무 잘하고요. 예. 당연히 한국말 잘하죠. 우리 사람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도 저렇게 표현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이주 여성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요. 베트남 여성이다. 이러지 마시고요. 대한민국 사람. 한국말이, 그러니까 말이 조금 서툰 대한민국 사람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그리고 피부 색깔이 좀 다른 한국 사람. 예. 이게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한국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폭력을 했으니까 가만두면 안 되죠. 우리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가장 엄한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법을 아니까 아주 냉철하게 얘기하시지만 저는 약간 감정 섞어 얘기하면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엄한 처벌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죠. 어떻게 10쌍 결혼해가지고 4쌍 이상 5쌍 가까이가 폭력을 경험하게 내버려 둡니까? 한국인에 대한 폭력입니다. 이건 가만두시면 안 됩니다. 좋은 지적입니다.